그래서 이 가트맨 박사가 이게 바로 관계의 달인들이 쓰는 방식이구나 하고선 이제 답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어렵고 막 갈등이 심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그런 부부들이 왔을 때 당신네도 바로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쓰지 않아도 돼.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자기한테 제일 와닿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말 잘 쓰냐면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거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제가 그 말을 쓰면 이게 이제 이렇게 커지지 않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잘 쓰는 거는 미안해. 아니면 이제 그냥 영어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I'll take back. 내가 한 말 취소할게. 취소해도 되지?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걸로 브레이크가 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자기네 부부가 그 제일 와닿는 말 하나만 아무거나 하면 돼. 미안해라든지 고마워라든지 아니면 그 말 들으니까 야단 맞는 기분이 드네? 느낌을 전하는 말 하면 돼요. 근데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자, 이 중에서 당신한테 가장 와닿는 말을 써보시오 하고 이제 관계 폭탄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 회기에 왔을 때 써보니까 어떠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보니까 반 정도는 이거 정말 진짜 마치 마술같이 우리가 그전에는 한번 싸웠다 하면 정말 갈 때까지 갔었는데 브레이크를 딱 거니까 이 사람이 싸움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게 고맙고 미안하다. 그래서 나도 자기도 이렇게 감정을 자제할 수 있었다. 정말 좋은 처방약이더라. 반 정도는 그러는데 반 정도는요. 그거 알았는데요.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상대가 분명히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게 막 치밀어 올라오는 감정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우리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할까? 그러니까 너나 마시라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더 격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동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서 가트맨 박사님이 이 사람들은 머리가 나쁜가? 성격이 나쁜가? 나이가 많은가? 나이가 적은가? 철이 없어서 그러나? 혹은 부부싸움 무슨 어떤 그 주제에 외도 때문에 그랬나, 폭력 때문에 그랬나, 하여튼 이런 거를 또 다시 다 맞춰봤대요. 그랬더니 그거랑 전혀 상관없고, 뭐와 상관이 있냐 하면, 이렇게 서로 잘 모르거나, 호감 존중을 이 닦듯이 하루에 3번 이상 안 하거나, 서로 다가가는 대화를 하지 않고 평소에 원수되는 대화를 많이 해서, 긍정적 감정이 충분히 쌓여있지 않으면, 반대로 부정적 감정이 쌓여있으면 브레이크가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평소에 작은 일을, 사소한 일을 자주 작은 일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해서 긍정성을 최소한 5배는 쌓아야지 이게 이제 밀물 현상이 일어나면서 미안해 했을 때 그게 제동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거 외에 만약에 정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자기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죠? 상대가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또 의견차가 팽팽하게 집에서 난 텔레비만 보겠다. 밖에 나가자. 이럴 수가 있고 하고 명절 때 어디 가겠냐. 이렇게 해서 견해 차이가 있거나 오해가 있을 때 이때는 라포포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제 정말 조금 좀 기술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라포포트라는 사람은 원래 사실은 국제 분쟁 전문가예요. 라포포트가.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우리 동서고금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 전쟁사를 막 보면서 어떤 전쟁은 좀 요만한 하찮은 일로 시작을 했다가 정말 아주 재앙으로 끝나가지고 두 민족이 그냥 아주 지구상에서 사라졌거나 아니면 원수지간으로 앙숙으로 이렇게 됐고 굉장히 더 아주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어떤 분쟁들은 하니까 정말 큰 문제로 시작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서로 아주 쉽게 평화적으로 풀렸고 끝나고 나서도 아주 우호감을 정말 두 나라가 아주 친하게 되고 두 민족이 화합이 되고 그래서 그거에 분명히 거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찬찬히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있더라는 거예요, 비결이. 그래서 그 비결을 가지고 이 사람은 국제 정치 분쟁사를 연구를 했는데 가트맨 박사한테 당신은 부부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부부한테 이 방식을 한번 적용을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적용을 했더니 정말 그게 통하더라는 거죠. 그럼 라포포트 방식이 뭐냐. 상대가 얘기할 때 대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두뇌라 하더라도 이쪽에서 볼 때는 이런 게 보이는데 저쪽에서 보면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내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당신 눈에 이렇게 안 보이니 당신 눈이 멀었구나 이러거나 아니 거짓말 하는구나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뭐가 보인다 그러냐 이렇게 이게 보통 부부들이나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쪽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는 이 사람의 관점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아, 당신 눈에는 그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먼저 상대 입장을 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어떻게 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명절이 되면 맨날 시댁에 먼저 가자고 그러냐. 한 10번 먼저 가면 친정에도 먼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이랬다면 그랬을 때 보통 싸우는 부부들은 당신 한국 사람 아니지? 뭐 이러면서 그럴 바야 미국 사람이랑 결혼하지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은 서로가 이제 싸움으로 굉장히 치닫게 되는데 그럴 때 자기 남자 입장으로는 그게 결혼했으면 당연히 시댁에 먼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된다 하더라도 여자 입장에 그게 도저히 자기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신 말은 명절 때마다 먼저 시댁에 매번 가는 게 그게 참 속상하다는 말이지 이렇게 들어주고 상대의 말을 거울처럼 반영을 해주면 돼요. 언제까지 반영을 해주느냐? 상대가 이제 당신이 이제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그럴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분쟁이 풀린다는 거예요. 서로가 오해도 풀리고 서로가 이렇게 한편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 입장만 하게 되면 이제 정말 못 산다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얘기할 때 그 거울식 반영법이에요. 거울식 반영법. 내가 잘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당신 입장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렇게 몇 번을 그냥 거울식 반영으로 공감을 해주고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바로 이런 말이지. 내가 혹시 제대로 들었나? 내가 제대로 들었나? 이렇게 해서 다시 잘못 들은 게 있으면 다시, 그렇다는 말이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내 말을 이해했구나. 그랬을 때, 그때서야, 그러면 내 입장을 얘기해도 좋을까? 그럼 되게 이쪽에서 열심히 들어줬으니까, 얘기해보라.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느끼는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쪽에서 들어주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아니면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고 내가 미처 상상도 못했던 어떤 그런 면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게 되면서 서로가 이렇게 분쟁 타협이 이제 평화적으로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할 때는 아주 그 재앙을 일으키고 서로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고 결국은 끝나고 나서도 아주 억울하고 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라퍼포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할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가트맨 박사가 이제 그 갈등 관리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감정의 홍수라는 게 있어요. 그 감정의 홍수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부부싸움 아까 맨 처음에 그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하면 94% 이혼으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빨리 예측할 수 있고 그건 한 15분은 봐야 돼요. 부부 사이에 이렇게 상호작용을. 근데 그것보다 더 빨리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보니까 맨 처음에 말을 둘 중에 누가 시작하더라도 먼저 시작하는 쪽이 격하게 크게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97% 이혼으로 끝난대요. 아내 크고 격한 소리. 왜 아내가 그러냐면 보통 사이가 좋든 나쁘든 대화의 시작은 되게 80%가 여자가 먼저 말을 꺼낸다 하거든요. 그럼 여자가 말을 먼저 크게 격하게 당신 도대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다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이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가 나오면서 그냥 바로 이혼으로 97% 정확도로 이혼으로 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좀 남녀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뇌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뇌가 있는데요. 이 뇌가 이렇게 이쪽이 이마 쪽이 뒤통수 쪽이라면 되게 이렇게 3층 구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생명 유지하는 뇌간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보통 생명 유지하는 그 숨쉬기라든지 체온 조절, 뭐 심장 그 온도, 뭐 이런 그러니까 맥박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거고, 요 뇌의 구조와 기능은 파충류도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는 요게 완성돼서 태어나니까 태어나자마자 젖발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이렇게 되고, 영유아기 사춘기 때 바로 감정의 뇌가 여기 변연계라고 하는 요 가운데 부분이 감정의 뇌인데 고기가 발달하거든요. 여기서 느끼는 거는 아기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똑같아요. 아기들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놀라고 화내고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감정의 뇌는 포유류는 거의 다 같아요. 개나 고양이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놀라고 화내고 무서워 슬퍼하고, 강아지도 질투도 하고 감정은 같아요. 그리고 식욕, 성욕도 거의 그
포유류는 거의 비슷하고 거기다 이제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종합하고 우선순위, 정리정돈, 충동조절, 기획조정하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마 뒤에 한 3분의 1 정도가 여기 빨간 부분 있죠. 거기가 이제 사람답게 하는 인간의 뇌 혹은 영장류의 뇌라고 하는데요. 그런